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엘라스카주의 공화당과 민주당 2명 상원 의원이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와 선거를 치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상원 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함께합니다. 진보적 민주당 정치인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략을 바꿔 러시아와 직접 협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 싸움이 강해집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 학생단체가 주최한 프라우드 보이즈를 만든 사람 초대를 취소했습니다. 행사 직전에 취소했습니다. 폭력 위협 때문입니다. 독일의 다국적 기업 아디다스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유대인 혐오 발언을 이어가는 래퍼 카니에 웨스트를 버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게빈 뉴섬 주지사도 그로 인한 반유대 혐오 표현을 비난합니다. 영국의 신임 총리는 유색인종의 최연소, 게다가 종교도 기독교가 아닌 힌두교입니다. 리시 수낙 신임 총리가 연설 한번 하지 않고 단 나흘 만에 총리직에 오른 그 사건 그리고 그 이후를 세계가 주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꼭 2주일 뒤에 오늘 미국 전국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든지 중간선거에 물론 그 전에 투표 우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투표 날이 바로 2주일 뒤에 화요일 11월 8일입니다.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그 미국적인 그 투표 방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투표 습관, 문화 또 새로 생긴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앞에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엘라스카주의 공화당과 민주당 현 연방 상원 의원이 서로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은 리사 머코우스키라고 아주 잘 알려진 의원으로 공화당에서 온건하죠. 여성이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특히 온건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하는 그런 그 표결을 한 적도 있고 반대하는 표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 때 있어서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여러 가지 투표는 자신의 정치 생명, 위험을 감수하고 했었던 일입니다. 리사 머코스키가 먼저 민주당의 현재의 상원 의원 메리 펠톨라 익숙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6월 달에 그 임시로 특별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이 메리 페톨라 의원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서로 당연히 이제 지역구는 다르고요. 이 메리 페톨라 의원은 리사 머코스키 의원처럼 중진은 아니고 당도 다른 민주당인데 엘라스카의 최초의 엘라스카에서 태어난 엘라스카 그 원주민으로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된 것이고 임시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엘라스카 그 원주민 출신 최초의 여성 연방 상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리자 머코스키 의원은 지금 이제 12월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켈리 치바카라는 후보와 싸우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가 달라요. 이 엘라스카도 미국이 각 지역마다 다 선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싸우게 되지만 공화당이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탑2를 한다면 요즘 그 캘리포니아에 바뀐 선거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한 것은 자신과 11월 달에 결혼해야지 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켈리 취바카라는 후보의 극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자 메리 펠콜라라는 민주당의 현재의 연방상원 의원도 공화당인데 자신은 민주당이고 리자 머코스키 공화당 연방상원 의원을 지지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당이 다르지만 지난 25년 동안 친구였었고 당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우정에 피해를 본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리 펠콜라 의원의 경우는 그 지난번에 예비선거에서 알래스카에서 숨진 그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 자리를 상원 의원 자리를 놓고 일단 임기를 11월 선거 전까지만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알래스카는 딱 그때까지 하고 다시 이제 세 사람 넘버 1, 2, 3가 11월 달에 그 자리를 놓고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 그 메리 펠콜라 민주당의 현재의 몇 개월 되진 않았지만 연방 상원 의원과 세라 페일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알래스카의 주지사였었고 그리고 숨진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을 때 버락 오바마와 첫 번째 임기에서 싸웠을 때 그때 세라 페일린을 부통령 후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알래스카 그 원주민계의 메리 펠콜라가 당시에 세라 페일린도 이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라 페일린을 지지하지 않고 제3의 후보 공화당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지한 공화당 후보와 세라 페일린과 함께 이 민주당의 현 의원이 싸워야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한 명 민주당, 한 명 공화당 의원들은 우리가 트럼프식의 그 같은 것이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리면서 서로를 이제 좀 이렇게 기운을 서로에게 주는 거죠.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세라 페일린도 자신을 이긴 이 메리 페톨라 의원에게 지금도 I love he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긴 주가 알래스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와 싸워야지만 지금 이제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게 되고요. 그래서 이 메리 페톨라 민주당의 지금 연방 상원 의원은 세라 페일린 공화당이죠. 그리고 닉 베키치 3세 트럼프가 지지한 이 사람도 공화당 이렇게 그 싸워서 이겨야지 됩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죠. 리자 머코스키 그리고 메리 페톨라 두 사람 다 여자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낙태에 대해서 공화당인데도 리자 머코스키가 굉장히 그 온건한 입장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미국의 어떠한 그 지역구는 전국적인 바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특히 하원, 상원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조금 없고 특히 알래스카의 경우는 유난히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좋은 정서, 지역에 그 필요한 것들을 전국적인 그 정치적인 이슈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알래스카의 그 원주민 인구가 한 15%에서 16%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주에서 에이션 아메리칸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몇 배 많죠? 그런 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알래스카에서는 이렇게 그 특별한 그런 것에 그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 그리고 15%에서 16%나 되는 제법 많은 그 알래스카계의 원주민은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많이 삽니다. 시골 사람들은 원주민이 그렇지 않아도 투표율이 낮은데 시골은 투표율이 더 낮기 때문에 이번에 메리 페톨라라는 최초의 알래스카에서 태어난 알래스카계 그 원주민이 상원 의원으로 됐고 민주당입니다.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 원주민계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무척 많죠. 뭐 연방 정부에서 돈 같은 것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너무 춥고 하니까 그래서
이 메리 페톨라 의원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투표율을 조금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이 리자 머코스키도 지금 그 알래스카에 있는 원주민계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공화당인과 민주당인데도 같이 이렇게 지지를 한다. 이참에 그 알래스카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지난 한 10년 사이에 인구가 그래도 몇만 명은 늘어났더군요. 그래서 현재 인구가 73만 명, 로스앤젤레스보다 훨씬 작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와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거의 4천만 명대, 3,900 뭐 몇십만 명대, 알래스카는 전체 주가 73만 명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가 400만 명, 카운티가 거의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73만 명 가운데서요. 유권자가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알래스카에는 어린 사람보다 투표할 그 권리가 있는 뭐 18살 이상 성인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알래스카의 유권자 가운데서 58%가 무당파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뭐 많게 30%에서 35% 전국적으로는 그 정도가 유권자의 분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무당파인데 그것에 비해서 알래스카는 무당파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심지어 그 나한영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숨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페톨라 의원이 그 자리를 이어받고 또 6년을 통째로 이어받기 위해서 세라 페일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그 닉 패키치 3세와 싸우게 되는데 숨진 공화당인 그 나한영 그 전 그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의 가족도 민주당이지만 그만큼 알래스카에서 당색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메리 페톨라 현 의원을 공식 지지했다는 것. 이제 그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조사를 보면은 리자 머코스키와 이 페톨라 의원 두 사람 다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굉장히 다른 그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그 선거에서 다른 것. 한국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구태여 해보시자면 전직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4년 뒤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안 됐고 물러나자마자 여러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바마의 케이스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러면 몇 년이 됐죠? 물러나고 나서 트럼프가 있었고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도 뭐 1년 넘게 했으니까 거의 뭐 6년 정도 되는 동안에 그런데도 그 6년 뒤에도 중요한 선거가 왔을 때 선거 캠페인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같은 당은 같지만 현직 대통령과 함께 펜실베니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지사 선거도 있고 주지사보다도 상원, 연방 상원 의석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화당이었는데 민주당이 그걸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11월 5일에 현 대통령인 바이든과 전 대통령인 오바마가 그곳에 상원 의원 후보, 주지사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공동 캠페인을 한답니다. 역시 여기도 지금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메오멧 오즈, 닥터 오즈라는 박사가 나오고 있고 오차범위 아니면 오차범위보다 조금 밖에서 지금 이제 그 존 그 페로맨이라는 민주당의 현 부지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한 몇 개월 전에 그 심장 질환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고 그러나 뭐 토론회 같은 것도 뭐 치렀고요. 해서 피츠버그에서 바이든과 오바마가 같이 이제 이렇게 그 선거 캠페인을 한다는 건데 내년에 상원 컨트롤권을 놓치지 않느냐가 펜실베니아에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10월 28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역시 펜실베니아 민주당 그 디너 파티에서 기금 모금을 두 사람을 위해서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그 펜실베니아의 두 군데 도시를 방문해서 기간 산업에 대해서 홍보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거와 연관이 돼서 그런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이처럼
현직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도 뭐 현직 부통령까지도 함께 이렇게 팀이 돼서 선거 운동을 합니다. 그게 합법적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일 많이 하죠.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는 인기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오라는 곳이 없어서 특히 현직 의원의 경우 그래서 안 갔고 그 뒤에 뭐 9월달 뭐부터 인기가 조금 회복되면서 이곳저곳 다니고는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개 도시에서 이제 최근에 선거 캠페인을 했거나 11월 8일까지 하기로 결정이 돼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오래 대통령직을 그만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4개 도시에서 선거 캠페인을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합니다.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가고요. 아주 중요한 곳이잖아요. 디트로이트 가고요. 미시건주의 미라키도 가고요. 이렇게 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런 부분이 다르다 하는 것을 선거철이 되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어제 일어났었던 그 총격 사건과 그에 대한 뭐 정치권의 반응, 입장,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 행사 학교에서 한다고 합니다 했는데 학교에서 행사가 있기 직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민주당의 그 젊은 아주 진보적인 그 하원 의원들이 30명이나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그런데 서명을 한 사람이 30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난 서명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왜 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그 러시아와 직접 그 협상을 해서 휴전을 해야 될 때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요. 그래서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군수 물자나 경제적인 이런 그 지원도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현 정책 자체는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첫 문장도 읽어보니까 뭐 지금 뭐 미국이 지금까지 잘해왔고 잘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접근할 시점이다. 휴전을 향한 현실적인 지표를 정하고 일을 할 타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누구냐면은 뭐 4인방을 포함해서요.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뉴욕이 지역구인, 또 일한 오마르, 그 라시다, 그 탈립, 뭐 최초의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계, 그리고 무슨 뭐 라틴계, 또 그 일한 오마르는 소말리아계죠. 그 미네소타주의 뭐 이런 그 매사추세츠주의 그 프레슬리 그 아이아나든가요? 이름 그 first name 그런 그 의원들 4인방이 주축이 돼서 그랬는데 이런 딱 그 편지가 나오고 나니까 나는 거기에 서명 안 했는데 단지 7월 달입니다. 지금은 이제 10월 달이고 7월과 10월 사이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7월 그때는 좀 교착 비슷하게 된다고 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9월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점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었던 곳을 탈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한 의원은 7월 달에 초안에 내가 서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 뜻이 그게 아닌데 위스콘신의 마크 포칸 의원이 하원 의원입니다. 한 얘기고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그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도 이거 아니야. 나는 서명한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잘 정리가 됐었던 것 같진 않아요. 2주일 전입니다. 그 선거가 치러지기 2주일 전에 이런 일이 나왔고 민주당에서 이게 다수의 의견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공화당에서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화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분열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케빈 맥카티 연방 그 하원 의원은 나중에 조금 수습하긴 했지만 뭐
지원하기는 하되 꼼꼼히 따져봐야지 된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거의 무조건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초당적인 합의였었잖아요. 그런데 8월 달부터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돈 주는 것을 조금 싫어하기 시작하면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내가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서 하원 의장이 되면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를 하겠어 하는 거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원인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는 그 케빈 맥카티 의원의 말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약간 그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진보 성향의 젊은 의원들이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무부는 이 전쟁이 시작됐을 처음부터 항상 이 전쟁 자체를, 휴전 자체를 빨리 이끌어내면 빨리 이끌어낼수록 우크라이나나 미국이나 세계에 좋고, 협상으로 뭐 대포, 최신식 무슨 뭐 방공 시스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러시아가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나 분위기가 전혀 없다. 러시아가 외교와 대화로 현재 이 문제를 풀 뜻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백악관도 우크라이나를 우리는 끝까지 지금 지원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백악관이 지적한 것은 지금 진보적인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러시아와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해라. 이건 사실은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리전인 비슷한 것도 있고, 대리전이라는 게 사실은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진짜 목적은 원래의 러시아 구소련 때의 땅이었던 것을 가져간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되면은 유럽의 민주주의가 점점 그 러시아로부터 야금야금 서쪽으로 가면서 잡아먹히니까 유럽과 미국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지원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전이라 하더라도 대리전의 성격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기는 하는데, 이 진보는 지금 아주 진보적인 젊은 의원들이 러시아와 미국이 직접 해서 어떻게 좀 현실적인 안을 마련해서 해봐 하는 거고, 백악관이 어제 여기에 대해서 답한 바는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러시아와의 대화는 없다. 제가 여기서 슬픔을 느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빠지는 적이 너무 많고, 빠진다 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 많고, 과거에 이승만 전 대통령 당시에 휴전 이런 데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취했었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주체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이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강대국 대 강대국, 러시아와 미국의 협상이 있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당연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도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협상을 용납할 리가 없죠. 용납할 리도 없고, 그 용납하지 않는 것도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전투력이나 애국심이나 어떠한 명분 때문에 세계에서 그런 것을 지지를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침공에 대한 협상은 없다 하는 것. 딱 하는 만큼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져가는 것이기도 하고, 미국도 우크라이나가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정보도 주고 돈도 주고 무기도 줬지만, 결정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죽음을 불사하고 탈환을 하고 러시아를 점점 후퇴시키고 러시아를 부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렇게, 백악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 오늘 당장 끝나는 걸 보고 싶다. 백악관의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대통령의 마음이다. 그러나 푸틴이 군대를 철군을 해야지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은 지금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케이블 뉴스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뉴스를 접하실 수가 있는데, 백악관에서 크게 반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격 사건이 미주리주에 있는 센트럴 비주얼 앤 퍼포밍 아트 하이 스쿨이라고 해서
예술학교죠.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이제 시험 보고 가는 그런 그 예술학교인데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 뭐 연기도 지도하기도 하고 뭐 약간 시골이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은 그 사격 훈련 같은 것도 하기도 한답니다. 여기에 지난해 학교를 졸업한 19살의 이름까지 다 나왔던데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학교에 들어가서 2명의 학생, 11명이군요. 16살 학생, 61살 선생님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했습니다. 7명이 다쳤는데 4명이 보이고 3명이 거리입니다. 총이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막 총상도 입고 있는데 총이 갑자기 이제 잼이 돼서 그래서 이제 살아난 그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총격 사건은 다른 뭐 텍사스의 우발디 이런 그 초등학교의 총격 사건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무척 신속했고 무척 적절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상자를 줄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 용의자는 결국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누군가가 911으로 전화를 했죠. 경찰이 몇 분 만에 도착을 해서 수십 대의 경찰차가 딱 학교 앞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 용의자가 어떻게 그 장총을 들고 학교 문도 잠겨 있었는데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만 결국은 용의자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뭐 병원에서 숨졌는데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에 처음에 땅땅 총소리가 나서 뭐 공사하는 건가 학생들이 하다가 그 세계사를 가르치는 한 학급에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메리라는 이름이든가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육군 출신이라는 겁니다. 딱 직감적으로 알았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당시에 학생들에게 다 이제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모두를 구할게 한 20명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허한 약속이 되기 때문에 공약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육군이었기 때문에 따다다다다다다다 한 딱 볼 때 20발 정도는 저기서 발사가 됐다. 그러면 탄창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를 실제로 뭐 30발 뭐 탄창도 갖고 있었다고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구석으로 가라고 하고 문을 잠그고 1분이 안 돼서 막 문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경찰이 들어와서 경찰들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이런 것 없이 911 신고 받자마자 학교로 가서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용의자를 사살했었다 하는 그 얘기인데 학교에서도 저격수가 들어왔음을 금방 알렸답니다. 그 마일드 데이비스가 in building. 마일드 데이비스가 아니 제가 예전에 너무 많이 들었었던 재즈, 트럼펫 잘 부르고 하는 그런 그 재즈 20세기 뭐 최고의 그 재즈 음악가잖아요. 학교가 이 그 퍼포밍 아트 스쿨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평소에 코드를 정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이런 사건이 있자 마일드 데이비스가 지금 이 빌딩에 왔다 하니까 이제 더 다른 이제 그 학급에서도 준비를 그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럼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었던 것은 사실로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총격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그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발 공격용 살상용 무기를 아무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의회에서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해야지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총기 규제에 워낙에 앞장서니까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살상용 총기를 팔지도 못하게 하고 남에게 인계하지도 못하게 하고 제조도 못하게 하고 하는 뭐 제조가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죠. 군수물자라면. 그런 안이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 백악관에서 나오는 얘기는 똑같아요. 텍사스의 그 유발디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버팔로에서 뉴욕에서 그 탑이라는 그 슈퍼마켓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순식간에 관계 당국이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그 시간 안에 따다다다다다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로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비를 왜 합니까? 꼭 자유, 총기 소지의 자유 이런 것도 있지만 총기 옆에는 총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로비스트들의 총기협회를 포함한 돈을 많이 받은 공화당의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돈과 함께 표도 되잖아요. 총기협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큰 총기협회가 전국구 총기협회 내셔널 그 라이플 어소시에이션이 뭐 500만 명이 훨씬 넘잖아요. 멤버가. 그러면 그 멤버들이 기부하는 돈도 있고 500만 명과 가족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다 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 짐작이 됩니다. 잠시 뒤에는 유대인 파워와 한 유명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능으로 번 돈이 또 돈을 벌고 해서 나름대로의 파워를 키우죠. 유대인 파워와 자본주의, 엔터테이너의 파워, 어느 파워가 지금까지 더 클까?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를 네, 다음번에 광고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픽스해 놓고요. 죄송합니다. 네, 아마 오늘의 미국에서는 자주 말씀드리지는 않는 그런 사람 이슈는 뭐 전해드릴 만큼은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카니에 웨스트 래퍼죠. 아주 유명한 그 킴 카다시안의 전 남편 카니에 웨스트가 유대계에 대한 혐오 발언을 계속 이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그 패션쇼에서 뭐 White Lives Matter 본인은 물론 그 블랙이지만 White Lives Matter 뭐 이런 셔츠를 입고 나서 좀 피곤해 졸리긴 하지만 다시 내가 이제 뭐 데스콘 3를 할 거야. 이게 유대인에 대한 이 사람 데스콘 3라고 했지만 데프콘 3라고 해서 뭐 군대 다니시는 분들은 군대는 다니는 건 아니죠.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은 특히 미군 복무를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군사 용어로 이제 국방 비상 경계 상태인데 이게 넘버 1, 2, 3, 4, 5까지 있어서 미국은 1이 제일 그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데프콘 3 하면은 경계 태세를 취하고 뭔가 그 준비 태세 이상을 얘기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다시 오늘은 피곤하지만 다시 그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뭐 유대계가 흑인을 지배한다던가 그러다가 또 흑인도 유대인이니까 난 유대인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고 나는 유대인을 혐오하는 발언도 할 수가 있어. 표현의 자유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카니에 웨스트가 하고 있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늘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파워풀하니까 팬도 많고 돈도 많고 파워풀하니까 자본주의에서 이 사람이 유명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금도 아주 조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해 해가 된다던가 손상이 되는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는 로스앤젤레스 프리웨이 405 프리웨이 거기에 뭐 카니에 웨스트 말이 맞지 뭐 그의 말이 옳지 뭐 유대인이 그렇지 뭐 하면서 평소에 유대계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모든 그 상상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맞지 사실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인종에 대해서도 인종을 그냥 뭉뚱그려서 뭐 코리안 아메리카는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어떠한 그 인종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계속 비난을 하면서 하니까 인스타그램과 트위터가 그의 계정을 크로즈를 시켜버렸고 발렌시아가 뭐 가방이라든가 옷 같은 거 만드는 발렌시아가의 모 회사인 커링도 보그도 딱 손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독일의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아디다스가. 독일 유대계. 그런데 워낙에 이 카니에 웨스트와 요즘은 얘라고 하더군요. 이 카니에 웨스트의 이름을. 그런데 워낙에 이제 단단하게 뭐 운동화나 뭐나 엮여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카니에 웨스트가 나는 그런 말을 할 자유가 있고 나를 아디다스가 버릴 수 없어. 불과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디다스가 카니에 웨스트를 버려버렸습니다.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같은 그 반유대주의
등 모든 어떠한 그 혐오 발언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그가 한 말과 행동은 아주 혐오스럽고 위험하고 우리 회사의 가치에도 위배됩니다. 우리 회사는 다양성, 포용, 존중, 공정함 이런 것을 사랑하는 회사입니다. 아디다스가 마지막까지 결국은 아디다스까지 버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대계를 그렇게 했었을 때 오는 거. 그런데 아디다스가요. 그냥 그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2022년도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업상으로 순이익의 최대 2억 4천만 달러 정도를 손해볼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예요. 헐리우드의 유명인 뭐 엑스와이프인 킴 카다시안을 포함을 해서 많은 사람들 뭐 연예 기획회사, 탤런트 에이전시 이 카니에 웨스트가 속해 있었던 CAA도 그를 버렸고 또 다른 그 영화 텔레비전을 만드는 그 스튜디오인 그 MRC도 마찬가지로 카니에 웨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힘들게 어쨌든 래퍼로서의 그 위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 다큐멘터리 다 만들어 놨는데 일단 그것을 이제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정치인들도 게빈 뉴섬도 비난했고 또 캘리포니아주는 언제나 모든 인종, 종교 뭐 이런 그 혐오 그런 그 주체에 대해서 혐오적인 스피치 용납할 수가 없다. 그 스피치가 결국은 그 같은 행동을 불러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 쉐프, 버뱅크가 지역구잖아요. 이 사람 주이시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당연히 아주 비극적으로 미움의 언어, 그것도 아주 파워풀한 언어를 퍼뜨리는데 질려버렸다. 백악관의 대변인 그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도 그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담 쉐프나 게빈 뉴섬이 한 얘기와 비슷하게 지난 그 뭐 1년 넘게 거의 2년 정도를 이 같은 몇 년 동안 굉장히 그 혐오 분열이 많았었던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치유를 해볼까 했는데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카니에 웨스트가 얼마 전에 모든 발언 같은 것을 솎아내지 않는 그 팔러를 본인이 인수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팔러를 인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쫓겨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데는 엄청나게 팔로워가 많잖아요. 팔러는요. 카니에 웨스트인데도 결국 뭐 현재 한 4만 명 조금 넘게 팔로워가 있을 뿐이거든요.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인수를 해서 그렇게 할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학자금 탕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것도 중간 선거와 너무나 영향이 큽니다. 지금 학자금을 그 개인 $10,000, 최대 $20,000까지 그 상황에 따라서 탕감을 하는 것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까지는 뭐 일단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은 시행 중지해라 했지만 백악관에서는 신청하는 것 신청하고 또 그 신청 서류를 또 돈을 그 지원하도록 준비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십시오. 지금 아마 거의 3천만 명 정도 신청했을지도 모릅니다. 4,300만 명이 혜택을 받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주가 고소를 했고 보수적인 단체가 고소를 했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면 이것을 좀 더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는 공화당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아니 부유하게 말이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학 냄새도 맡아보지 못하고 그럼 부유한 사람들을 도와서 탕감을 해준단 말이야. 빚을 본인들이 졌는데 왜 그걸 탕감해? 하면은 백악관에서는 그래 공화당은 더더욱 부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 감면과 경기 부양책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감면해 줬어? 그 역시 팬데믹의 일환으로 한 사람에게 $10,000, $20,000 해준다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공화당은 그건 아니지. 원래 그 팬데믹 구제금은 이거 뭐 빌린 안 갚는다는 걸 전제로 했는데 이건 원래 갚는다고 사인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말과 말이 계속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하는 것 이게 지금 막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실 분들은 혜택을 보시는 길을 빨리 닦아주시는 것을 백악관에서는 지금 그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영국이 뭐 성공했는데요, 국교가. 그런데 영국에서 힌두교 영국 총리가 탄생을 했잖아요. 어제 찰스 왕과 다 인사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들어있어서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그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거로 제가 돌려놨었어요. 방송하는 사람들 뭐 자료 좀 적어놓은 것 계속 세이브를 하잖아요. 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요.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입니다. 학생단체가 주최를 한 프라우드 보이즈, 아주 그 극우 무장단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극우파 두 사람을 초대를 해서 어제 저녁에 이제 뭐 얘기 듣고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같은 이벤트가 있기 전에 학생들이 일부에서 이것도 학생이 주최를 한 거예요. 보수적인 그 학생 단체에서. 그런데 또 다른 학생들이 한 수백 명이 시위를 하는데 학교에서 경찰의 권고를 듣고 이게 시위가 잘못하면 폭력적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봐야지 되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거는 아니지 어떻게 그렇게 극우적인 메시지를 학교 캠퍼스에서 퍼뜨릴 수가 있어? 했었을 때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지 되고 학교가 프라우드 보이즈를 만든 사람이나 또 다른 극우 스피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때로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신과 다른 생각이라도 특히 이제 상하탑 안에서는 서로 공유될 그런 그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 이벤트를 승인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폭력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서 이걸 그 취소를 시켰습니다. 나라가 양극화되고 캠퍼스에서도 폭력이 그 번질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극우의 메시지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 싫어하는 학생들 사이에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개인이 협박까지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그 대학교 위험해요.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6년 동안 5번째 총리고 3개월 사이에 3번째 총리인데 유색 인종이고 42살로 젊고 인도계, 엄마 아빠다 인도계, 그리고 힌두교입니다.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죠. 불과 이제 뭐 한 40 며칠 전에 49일쯤 됐나요? 이제 뭐 57대 43으로 2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 환경이 바뀌니까 이 사람 앞에 유리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정치 환경이 그렇게 빨리 바뀔지 몰랐던 거예요. 예측을 본인도 하지 못해서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는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 본인과 겨뤄서 된 총리가 사임을 하자 나흘 동안 전에 캠페인 했었던 스태프들을 쫙 모아서 그 영국의 정치인들한테 100명의 그 지지를 받아야지 되니까 그 하루 만에 90명 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24시간 안에. 나흘 걸렸다는 겁니다. 내가 총리가 다시 나가는 것 하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나서 한마디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한 번도 주지 않고도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 스탠포드에서 그 MBA를 한 사람이거든요. 뭐 옥스포드도 나왔고 뭐 유명한 대학도 나왔고 해서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처음에 이제 다 찰스 그 3세 왕을 만나고 나서 영국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뭉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어떠한 바람이 나를 살려주기도 하는데 그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나흘 만에 딱 뭔가를 모을 수 있는.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일 줄 알았는데 며칠 만에 뭐 그야말로 대관식이잖아요. 영국식의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뭐 소수인종인 것 좋고 다 좋은데 영감은 줬죠. 특히 인도계에게 얼마나 영감을 줬겠습니까? 영국과 인도가 어떤 나라예요? 어떤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까? 영감은 줬겠지만 이 사람이 전에 하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내가
내 주변에는 부자 친구밖에 없다. 살아온 게 그렇게 되니까 뭐 엄마 아빠도 부자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영감까지는 좋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그 커넥션이 될까 하는 뭐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흥미로운 영국 총리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